막 IMF에서 막 얘기해.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채 매입하고 유동성 공급하면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자, 근데 영국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자산시장이 다 깨질 수 있는, 돈 삭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영국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릴게요. 오늘 썸네일에 썸네일을 또 보여드려야지. 자, 보시면 주식, 코인, 돈 삭제될 만한 악재 한 가지 등장. 이게 뭘까? 이거 터지면 이거 진짜 크게 터지면 비트코인 뭐 $10,00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뭘까? 이거 터지면 비트코인 $10,000 충분히 가능하지. 새로운 나야님 터져라.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속으로 마음속으로. 김탱키님 전쟁 뭐 핵 터트리면은 뭐 $10,000가 아니지. 그냥 다 끝나고. 영국 길드채 수익률 다시 급등. BOE 채권 매입 14일 종료의 불안. 영국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영국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왔었죠. 기억나시는 분? 영국병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거 말씀드리면서 영국에서 막 국채를 매입하는데 왜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죠? 연기금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매입을 했다. 그거 말씀을 드렸었죠. 영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막 뭐 핵전쟁, 전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쟁보다도 무서운 게 지금 영국입니다. 코인 이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국이에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자, 이제 영국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길드채 수익률 다시 급등. 영국 장기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트러스 내각 한 달 영국 주식 채권 시장 477조 원 증발.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신사,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 초이님. 그리고 금융의 중심. 진짜 영국인들은 막 콧대가 높아. 야, 너네랑은 우리 급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금융의 중심, 유럽 허브의 중심. 그랬던 영국이 지금 휘청거립니다. 강대국으로 평가받던 국가 중에 우리 1979년도였나 77년도라고 말씀드렸나? 1970년도에 70년대에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우리 영국병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조 리스크 딱 터지면서 공부하셨죠? 우리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근데 그 영국이 지금 너무 휘청휘청거려. 커즈카텐 재무장관이 감세 정책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기업들 세금 적게 내주겠다. 그거 딱 터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미친듯이 튀죠. 그리고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열흘 만에 다시 번복을 하죠. 근데 딱 그거 터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터트렸다가 번복하고 국채 매입하고 이런 와중에 477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했는데 477조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 연기금 붕괴 직전에 채권시장 개입했던 것 이렇게 있죠. S&P 영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치. 자, 퀴즈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금융시장에 3대 저승사자가 있어. 누굴까? 첫째는 S&P. 금융시장에서 얘네 너무 무서워. 무디스, 피치. 그리고 고고님 북한? 지금 아직 안 따라오신 거죠? 북한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북한도 무섭긴 하지. 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지금 영국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번복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채권을 뭐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신용등급 평가사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 신용등급을 하향시킵니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기업들이라던가 얘네들 대출 나오는 것들도 쭉 줄어드는 거고, 신용등급 딱 강등시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IMF라던가 아니면 뭐 S&P 500이라는 이런 애들이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역결제라던가 얘네들이 뭐 대출을 땡기던가 뭐 자금을 끌어당길 때 못 땡겨. 신용등급이 낮은데 어떻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한 거랑 똑같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 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신용등급 내 친구는 더 높아. 1000만원 해주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영국이 전망 하향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이어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다. 지금 영국 우리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리즈 트러스 이 누님인데 나이가 48인가 9인가 40대 젊어요. 모리슨 총리, 술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그 우리 총리 사임하고 나서 이 누님이 딱 이제 왔는데 뭐라도 또 보여줘야지.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영국의 산업은 너무 안 좋고 지금 경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금리까지 인상하고 긴축까지 하고 있어. 경기체력은 안 좋은데 이거 뭐부터 해야 되겠냐. 계속해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국채를 매입해주고 있죠. 14일까지 영국 정부에서는 국채를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양적 긴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연말로 연기를 했어요. 자, 연기까지 하면서 국채를 매입해주고 있어. 매입했던 이유, 코인뉴스가 저저번 방송에서 연기금이 마진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다급하게 해준 겁니다. LDI 펀드들이 청산 직전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쓰러지면 다 끝난다. 자, 얘네들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금 이제 뭐 구호펀드라던가 뭐 사학연금, 뭐 소방관 펀드, 경찰관 펀드 이런 펀드들, 은퇴연금, 노후펀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걷고 우리한테 돈을 나눠주는지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연기금 또 궁금하셨던 분들. 자, 지금 영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인 야망이랑 경제적인 생각이랑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병,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1960년대 70년대 영국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2차 세계대전 딱 끝난 이후에 윈스턴 처칠 딱 정권 서면서 우리 복지를 잘해줘야겠다. 영국 국민들한테 복지를 너무 잘해주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배부르게 해주니까 조금만 틀어줘도 데모하고 시위하고, 데모가 너무 막 그 노조 리스크 때문에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어. 그때가 영국병,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 공장들 다 깨지면서 1970년대 영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자, 보시면 자국 브랜드 뿔뿔이 해외로 팔려 세계 1위 수출국에서 하청기지 전락. 영국이 잘 산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왜 무너졌냐?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 리스크, 영국병,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때 당시에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영국 얘네들 이제 롤스로이스라던가 이런 지네 자동차 얘네들을 기존에 이제 일반 민간 기업한테 맡겼더니 노조 리스크부터 막 터져가지고 막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제 영국 정부에서 자기네가 이제 국영으로 이렇게 국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국영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죠.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노조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뭐 에스턴 마틴이라던가 제규어, 랜드로버 미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영국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얘네 BMW 뭐 폭스바겐 얘네들이 가져간 거 얘네 거 아니야? 벤틀리 폭스바겐 거 아니야? 에스턴 마틴 포드 거 아니야? 제규어 랜드로버 BMW 거잖아. 근데 원래 영국 겁니다. 영국 브랜드예요. 87년도, 94년도, 98년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로 다 매각이 됐습니다. 왜 매각이 됐냐면 영국에서 공장을 지어놓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노조들이 막 일어나. 생산 당연히 중단되겠죠. 그리고 12월 달까지 신제품을 나와야 돼. 롤스로이스에게 딱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노조 리스크 딱 터지니까 제품을 못 만드네. 안 되겠다. 기업들 해외로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제조업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얼마 전에 독일에서 CPI가 나왔죠. CPI가 1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10.1. CPI가 이렇게 두 자릿수 나오는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있어. 유럽 국가인데 CPI가 14%, 15% 나왔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금 물가 뭐 지금 안 봤지만 한 40-50% 되겠죠. 예금 금리가 한 40-50% 되니까. 제조업 부실. 우리 정하늘님, 하나하나님, 하다나가 미키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다나가 미키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CPI가 두 자릿수 나오는 국가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면 그 해당 국가가 제조업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터키 얘네들은 국가 정책이 잘못됐죠. 리라화를 가치를 더 벼랑 끝으로 내렸죠. 그리고 독일, 코이니슈님 독일은 어떻게 10%가 나왔나요? 독일은 뭐 생산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유럽 1등 국가인데,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는데 왜 그럴까? 독일은 왜 그럴까?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야. 다 영국. 자, 줄줄이 문 닫는 영국 기업들, 물가 폭등 못 견디겠다. 뭐 물가가 높아져서 영국 기업들이 문 닫는 것도 있지만, 자, 에너지 비용 급등에 영국 제조업 생산 중단 위기. 러우 전쟁이 딱 터지면서 영국에 있는 공장들이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제조를 해야 되는데 제조 단가가 너무 세. 원유 값이 너무 비싸.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 거기다가 알루미늄 뭐 또 뭐 있을까? 철강, 유리, 뭐 도자기 이런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굉장히 많이 받죠. 걔네들한테. 얘네들 생산업체 생산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높으니까 가동을 아예 안 해버려. 독일이나 영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독일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에너지가 딱 터지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 독일에 있는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수요를 못 맞춰.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수요를 맞춘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이랑 뭐 유럽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미국이랑 중국 싸우면서도 서로 수출 수입 뭐 1등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은 공장들 뭐 제조업들 신음을 앓고 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영국이 지금 어느 정도 힘든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영국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6명 중 3명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독일이 에너지 저 정도면 한국은 더 심각 안 합니까? 한국도 에너지 심각하죠. 근데 독일은 누구랑 지금 맞물려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맞물려 있고 기존에 러시아한테 공급받던 천연가스를 못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쪼달리면서 러시아 국가들은 힘들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보다 낫지. 독일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유럽 국가들을 막 머리도 못 감게 한다고 합니다. 물도 적게 쓰고 우리 전기도 끊어버리고 천연가스를 공급제하니까 일정 수준 해가지고 공급해주고, 영국에서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영국에서 1년 전기세 전기세 하여튼 에너지 비용이 거의 한 돈 1,000만원, 800에서 한 1,000만원, 3, 4인 기준 가족, 3, 4인 가족 기준 해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은 야, 정권도 바뀌었고 유동성도 좀 풀어줘야 되겠고, 경기가 이렇게 힘들고 제조업이 망가진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밖에 있지 않겠냐. 근데 유동성 공급을 하려 했더니 누가 또 얘기해요? 막 IMF에서 막 얘기해.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채 매입하고 유동성 공급하면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자, 근데 영국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자산시장이 다 깨질 수 있는, 돈 삭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연기금 붕괴 직전에 채권 시장이 개입했던 거라는 얘기를 하죠.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갔냐면, 재무장관, 커즈 같은 재무장관이 우리 감세 정책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채를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파운드와 같이 떨어지고 막 요동쳤죠. 국채금리 뛰고. 그러니까 다시 감세 철폐하겠습니다. 근데 국채를 매입했던 건 얘네들이 연기금이 붕괴되기 직전에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영국의 연기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연기금이 퇴직연금입니다. 이번에 LDI라고, 얘네 LDI 펀드들, 얘네들이 이제 어떤 펀드냐면은 그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1조 5천억 파운드 정도. 부채 연계 투자, LDI 펀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3분의 2 가량이 영국 국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코인이슈님, 연기금이 왜 영국 국채를 들고 있나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그 테슬라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봤다는 기사 보신 분, 우리나라 국민 연기금이 테슬라 주식을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몇 프로였더라? 8,000%였나? 자, 연기금이라던가 뭐 연금펀드, 노후펀드, 얘네들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국민연금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몇 세까지는 얼마 받고 뭐 몇 세까지는 얼마 받고 이런 얘기들 많죠. 근데 60세, 뭐 70세 그때 이후부터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연기금 코인 사서 물렸다는 것밖에 못 봤는데요. 자, 그런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기금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불려야 돼. 왜? 계속해서 받는 돈으로만 나중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현금을 갖고 막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그 자금을 갖고 계속 불리는 겁니다. 주식도 사고, 우리나라 뭐 한국 연기금을 따지면 한국 주식도 사고, 뭐 미국 주식도 사고, 그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이 보통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랑 채권입니다. 채권이에요. 자, 연기금 2019, 20, 21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로 말씀드렸죠? 연기금에서? 이것도 예전에 다뤄드렸어. 10% 나온다 말씀드렸죠. 연기금에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이유, 매달 돈이 들어온다. 매달 그 돈으로 분할로 열심히 주었다. 이것도 시그널로 말씀드렸죠. 분할로 담아야 된다는 거. 연기금이 수익률 10% 나올 수 있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0% 딱 받으면은, 10% 받으면이 아니죠. 매달 받으면 미국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여기저기 분배해서 투자를 하는 게 연기금입니다. 영국의 연기금, 이번에 부채 연계 투자 LDI 펀드들 다 3분의 2 가량이 영국 국채를 들고 있었어. 그러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연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때렸죠. 그리고 또 뭐 감세합니다,
뭐 국채 뭐 매입합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파운드와 같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뛰면서 영국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국채 금리가 뛰니까 국채 가격이 쭉 하락을 합니다. 얼마나 떨어졌냐면 유럽의 약한 고리, 그리스라던가 이탈리아 얘네 채권 가격보다도 저렴해졌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곤두박질 쳤겠죠. 마진콜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쓰러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국인들이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후 연금 펀드입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요렇게 하고 이렇게 보장받고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깨진다? 파산된다? 영국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영국 국민들이 흔들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진짜 긴박하게 얘네들이 국채 매입해줄게. 긴급 긴축하는데도 연기하고 국채 매입해줄게. 그러면서 얘네들 국채를 죄송합니다. 다시 영국 국채를 매입을 해준 겁니다. 매입을 해준 거. 이게 진짜 심각한 수준, 이게 심각한 정도예요, 이게. 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국채, 뭐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뭐 장단기 단기 국채, 뭐 3개월물, 2년물, 30년물 많이들 들어보셨죠? 국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국채 이퀄 뭐예요? 국채 이퀄 환율입니다. 그 나라 환율이에요. 그 나라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게 국채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모든 자산 시장, 모든 상품들의 기반이 되는 게 뭐다? 근본이 되는 거? 채권이다. 자, 우리가 그 미국 채권들 보면은 앞에 T로 시작해. T. 뭐 트레저리 본드 해가지고 뭐 3개월물, 뭐 단기, 뭐 10년물, 5년물, 2년물 막 이런 것들. 장당히 그냥 그 국채 그 상품 앞에 트레저리라고 붙어. 여기 뭘까? T 플러스로 표시가 됩니다. 미국 국채 T 플러스 표시. 그래서 무슨 본드, 뭐 트레저리 본드, 뭐 트레저리 뭔 상품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시장 상품의 기반이 되는 우리 미국 국채, 보통 미국에서 얘네들이 많이 흔들리면은 미국 주식 뭐 테슬라고 뭐 나스닥 S&P 500이고 얘네들 우습습니다. 그냥 뭐 깨지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 그냥 우스워요. 주식에 들어가는 자금이랑 채권에 들어가는 자금이랑 천문학적인 그 자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권에서 수익률이 1%, 2%다?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막 5%야, 10%야, 비웃죠. 근데 주식시장 가. 5%, 10%야. 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근데 채권 시장 가서 5%, 1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반응이 그렇게 됩니다. 국채 시장에서 주물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들락, 뭐 조지소르스 이런 애들은 진짜 천문학적인, 이런 분들은 천문학적인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품들의 기반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주요국들 30개국, 30개국 얘네 중에 한 개 국가의 채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글로벌 증시에 바로 영향 끼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영국 채권이 무너졌다? 영국 연기금이 무너지면서 연기금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갖고 있던 국채 시장에 다 던집니다. 청산쇼 나오면서 영국 국채 금리가 쭉 뛰죠. 영국 국채 가격이 바닥을 찍으면 30개국 중에 한 개의 채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코인이슈님 30개 중에 한 개라도 망하면 흔들리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권 시장은 보통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좀 적어요. 주식처럼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은 진짜 역사상 뭐 자산시장, 뭐 주식, 채권 다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시점입니다. 보통 채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죠. 자금이 몰린다는 뜻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몰린다는 뜻이고, 반대로 채권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자금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간다. 항상 채권이 떨어지면 주식 부동산 올라가고, 부동산은 이제 별개고, 주식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고, 기업들이라든가 자산운용사 얘네들이 이제 자산을 배분해 놓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런 배분해 놓은 시스템 효과가 없어. 채권도 떨어지는데 뭐까지 떨어져요 지금?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자,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 떨어지죠. 지금 미국 부동산 어떻게 됐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 가격 빠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 어떻게 됐나요? 9월달 최저점 나왔죠. 다 떨어지고 있어. 이거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시점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투자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아마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분들 중에 이 장을 경험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펀드가 연금 펀드입니다. 연금 펀드인데, 자 보시면 채권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패닉셀이 나오네 뭐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금 펀드가 1순위로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연금 펀드가 갖고 있는 그 투자해 놓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채권이랑 주식인데, 그 중에 갖고 있던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채권 비중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주식의 비중이 저절로 늘어나겠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기업들 리밸런싱 하는 것처럼 주식을 어떻게 해요? 일부분 던져줘야 돼. 시장에. 그러면 시장에 주식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주식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에 또 영향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펀드 이런 것들 중요하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만 다 끝났어. 영국이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만 보면 다 끝나. 영국 국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자, 14일까지 영국 정부가 국채를 매입해준다고 합니다. 14일까지. 그럼 14일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영국 정부에서 국채 매입을 끝내줘? 국채 매입이 끝났다는 건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고, 국채 금리가 뛴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지 소로스, 예전에 영란은행, 이런 채권 작용단 애들,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들어와서 국채 금리 싹 띄우면 얘네들 한 번은 중앙은행이 막아줬어. LDI 펀드들 어떻게 될까? 얘네들 줄도산 나고 파산 나고 영국 국채 시장에 나오면, 그때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 1만 달러까지도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되는지, 채권 작용단이 공격이 들어왔는지 보고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